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핵과 세계정치 주제를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흥미진진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칸 네트워크,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주도하는 국제 핵 밀거래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 얘기,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내부 정치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이 핵무기 관련해가지고 중동 국가, 나아가 테러리스트 손에 핵무기가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그런 걸 막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는지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세계적 수준의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반미, 반제국주의라는 이념과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 세계 최강 미국의 어떤 핵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사례, 이런 걸 여실히 느꼈는데요. 미국이 새로운 차원의 이 핵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아주 자주 등장하는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과연 미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요, 북한 외교관, 파키스탄에서 생활하고 있던 북한 외교관 부인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국제 이 핵 네트워크, 여기에 굉장히 긴밀히 연관된 그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농축 우라늄 제조용 원심 분리기 부품들이 적재된 컨테이너 5대가 실린 화물선이 은밀하게 말레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두바이항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첩보위성이 이 화물선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핵 프로그램 비밀 거래를 해온 국제 조직에 침투한 미국의 스파이 위장 요원이 이 화물의 내용을 미국 CIA에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CIA, 중앙정보부 CIA는 이 화물선이 두바이 항에서 컨테이너를 독일 국적의 화물선 BBC 차이나호에 옮겨 싣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그냥 그 순간을 딱 놓치지 않고 말하자면 적발을 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리비아로 갈 예정이었던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무아머르 카다피가 집권하고 있는 리비아, 바로 거기였는데요. 이 선박이 수에즈 운하에 들어서자 CIA는 특수부대에 저지 명령을 내리고 특수부대원들은 선박을 점령한 뒤 화물을 압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뉴욕타임즈 2004년 2월 13일자에 보도됩니다. 당시 제가 상하이 특파원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베이징에서 한참 육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아주 궁금해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 아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리비아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걸 얘기하자면 리비아의 철권 통치자, 독재자 카다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다피는 1969년 9월 27일 27살 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세습 물려받은 권력이긴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어떻습니까? 27세에 최고 통치자의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카다피는 반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골격으로 해서 아랍 단일 국가 건설을 주창했습니다. 리비아는 카다피의 쿠데타에 앞서가지고 1968년 핵 무기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서명을 했는데 카다피의 쿠데타로 이제 이것이 미뤄지다가 아무튼 카다피는 75년 이 조약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카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랍 단일국가 건설을 주창했지만 속으로 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WMD
이걸 갖고 있어야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에서 몰아내고 아랍의 패권을 자신이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이 대량 살상 무기 확보에 나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래서 1970년대 해외 암시장에서 핵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카다피 움직임이 이렇게 가시화되자 미국은 카다피 정권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이라고 규정하고 경제 제재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1986년 특히 이제 카다피가 미국 페남 항공기 폭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27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엔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카다피의 거처가 확인되면 즉각 폭격에 들어가 카다피를 아주 사살해도 좋다 이런 작전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카다피는 누구에게도 거처를 알리지 않은 채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이 핵무기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미국과 맞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91년 소련 체제가 붕괴돼가지고 냉전 체제가 와야 되니까 그나마 미국에 맞섰던 소련에 좀 의지하려고 했던 카다피는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다피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시작되는 1990년대 초에 반미 노선하고 범아랍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 여기에 더 이상 버텨서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999년 카다피는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겠다. 그 다음에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 이런 조건을 미국에 제의하고 비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어서 이제 미국의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카다피가 클린턴 정부 때와 같은 제안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조지 대통령은 당신이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은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파기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다피가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핵 폐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다피가 내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알카에다를 비난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편에 섭니다. 그리고 곧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침공하고 알카에다 토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다피는 심지어 알카에다 잔당 수색에 협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면에서 화물선 말하자면 적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한편으로 카다피는 내막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한방 이거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파키스탄 칸 박사가 주도하는 이 핵 밀거래 네트워크와의 거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이렇게 느슨하고 있는 줄 알고 했다가 아주 된통 걸린 겁니다. 된통. 화물선 검거 사태로 카다피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숨길 길은 없겠구나. 그래서 미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12월 19일 말하자면 그 화물선 적발 사건 이후 한 2달 후에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고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를 파기하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합니다. 아울러 리비아 외교부는 그동안 많은 암거래 시장에서 핵물질과 부품을 수입해왔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핵 원심 분리 장치를 미국 관리에게 이양하고 그동안 우리가 거래해왔던 이런 물자를 공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힙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파키스탄 칸 박사가 파키스탄에서 핵 개발했던 그 방식입니다. 카다피의 그 선언에 따라서 2004년 해가 바뀐 1월 24일 미군 수송기가 리비아에 도착해서 핵 기술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25,000톤 분량의 서류 그리고 그다음에 장비 이런 걸 다 싣고요. 미국 테네시에 있는 그 오크리지 그 폐기
그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폐기해 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리비아가 국제사회에 나오게 됐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기도 합니다. 그 은둔의 독재자 이 카다피가 미국의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하고 왜 그 자기 천막 화려한 그 천막에서 악수하고 그런 사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카다피 아들도 상당히 실권자였는데 사이프 알 이슬람이 미국이 핵 포기의 대가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장차 미국과 군사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발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카다피 얘기는 제가 27세 집권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테러 지원국 페남 여기 폭파 사건에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재 그걸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핵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에 적발이 돼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뭔지 모르게 북한의 김정은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하고 약간 연관된 게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 카다피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아랍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리비아의 핵 포기로 인해서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핵 주도권이 강화되고 미국의 어떤 입지랄까요? 선제적 공격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중동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핵을 포기한 이후에 서방 세계로부터 상당히 경제적 대가랄까요? 관계 개선에 따른 많은 이득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철저하게 이 핵무기라든지 대량 살상무기 파기에 주력해가지고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외교관계 개선도 확실하게 잘 안 해주고 이러면서 압박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시간이 시간이 많이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 비핵화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고 하던 중에 2010년에 그 오바마가 들어선 이후에 아랍의 민주화 열풍이 불었고 결국 이것이 이제 리비아에도 닥쳐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비아 국민들이 카다피의 독재한 거하고 그래서 이제 리비아 시위가 초기에 왜 벵가지 일대에서 한정됐지만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제 사다피가 이제 피신했다 그럴까요? 어디 가있던 사다피 고향인 시르테 이런 지역 그 일부를 빼놓고는 전국 리비아 전역의 도시에 확대되고 막 이러면서 수도 트리폴리가 반정부 시위로 아니 뒤덮인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이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맞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2011년 3월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수시로 리비아를 공습하면서 사실상 반군 시위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의 공격을 하니까 반군이 결국 트리폴리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카다피가 미국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핵무기 폐기하면 체제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미국하고 유럽이 공습을 중단해주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핵무기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카다피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카다피가 이 핵무기를 포기한 걸 상당히 후회한다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나왔는데 어쨌든 카다피 정권은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지고 리비아 반군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2011년 10월 21일 고향 시르테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42년 권좌의 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 장면 7년 정도 지난 그때의 일인데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 보도했던 보도 내용 방송에서 본 게 기억이 생생한데 카다피가 그 고향 시르테에서 시민분들한테 결국 잡힙니다.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쏘지 마, 제발 쏘지 마, 살려줘, 이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다다당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카다피가 그냥 푹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환호하고 그래서 광기 어린 독재자 카다피를 죽였다 이러고 막 진짜 그런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카다피의 시신도 막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이 카다피 시신을 반군 사람들이 막 질질 끌고 다니고요. 그때 함께 도주했던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그냥 전부 다 현장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다피의 시신이 무슨 정육점 냉장고에 그냥
널브러져 우통이 벗겨진 채 널브러져 있고 대중들이 그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조롱하고 이런 장면, 그때 저희 연합뉴스 카이로 특파원이 전한 당시 내용 화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나중에 카다피가 죽고 리비아 반군이 사바라는 지역을 점령해서 한 창고를 열어보았더니요, 방사능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수천 개의 푸른색 통이 나왔다고 합니다. IAEA가 그걸 보니까 그거는 옐로우 케이크. 여러분 제가 1편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라늄을 재련해가지고 생성되는 중간 생산물. 이걸 잘 돌려가지고 원심 물리게 돌리면 나중에 그 우라늄 핵폭탄을 만드는 핵 분열 물질을 완성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못하고 원래 숨겨놓은 겁니다. 이 카다피가. 그래서 나중에 IAEA가 이걸 완전히 회수하고요. 리비아 이제 카다피를 이제 죽이고 새로 들어선 반군 중심의 리비아 신정부가 2013년 800톤의 화학무기 원료를 폐기하고 나머지 다 한 다음에 2016년에야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폐기가 이루어집니다.